안녕하세요. 성실대학교 경영대학 금융학부 김범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무관리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BA2 플러스 계산기, 재무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기존의 강의 자료와는 달리 제가 작성한 BA2 플러스 사용법 매뉴얼과 윈도우상에서 조작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BA2 플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A2 플러스의 모양을 오른쪽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니셜 셋업입니다. BA2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똑똑한 편이라서 몇 가지 세팅을 사전적으로 정의해주면 그 세팅을 계속적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세팅은 데시멀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수점 자릿수를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팅인데요. 계산기를 켜고 끄는 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ON/OFF 버튼을 하면은 작동할 수 있고요. 계산기를 일단 켠 상태에서 소수점 자리를 변동시키는 방법은 먼저 좌측 상단 위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세컨드 키를 누름으로써 세컨드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세컨드 키를 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화면 좌측 상단에 세컨드 펑션을 이용하고 있다 라는 표시가 보이게 되죠. 일단 세컨드 키를 누른 후에는 데시멀 키, 즉 소수점을 보여주는 데시멀 키를 누르게 되는데요. 데시멀 키 위에 보면 forma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세컨드 펑션을 이용해서 format 기능을 한번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컨드 키를 눌렀으니까 데시멀 키를 눌러보면 처음에는 DEC equal 2.00 이라는 화면이 표시되고요. 이는 데시멀 포인트가 2로 되어 있다. 즉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숫자를 표현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엔터와 위아래를 표시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엔터 키는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BA2 플러스가 사용자가 어떤 수치나 값을 또는 기능을 엔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시멀 포인트를 소수점 R자리, 넷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를 일단 입력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파일 왼쪽에 보이는 파일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엔터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엔터 키는 좌측에서 두 번째 최상단에 나와 있는 이 엔터 키가 되겠습니다. 이 엔터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숫자가 4.000으로 변화가 되고요. 지금 엔터 했기 때문에 BA2 플러스는 데시멀을 4라고 계속 기억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화살표에 대한 설명은요, 화살표를 위로 올라가는 업 에로 또는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 에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업 에로를 누름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다면 쉽게 업 상향 화살표, 다운 하향 화살표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눌러보면 CHN 세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US 1000.0000 마찬가지 세팅이고요. 다음은 날짜 표시의 세팅 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DEG 세팅, 다시 누르면 처음에 저희가 갔던 데시멀 포인트 세팅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운 또는 하향 화살표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DEG, 일정 조정, US, CHN, 다시 데시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향이든 하향이든 여러가지 기능을 회전하면서 보여주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누르면 그 중에 들어있는 메뉴 중에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데시멀 세팅이 끝났습니다. Second CPT, 다시 말씀드리면 quit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Second Decimal, 보시다시피 4.0으로 바꿔둔 숫자가 그대로 보임을 알 수 있죠. 포맷으로부터 나가기 위해서는 Second Compute 또는 Quit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엔 4.0000, 이제는 처음에 봤던 소수점 두째 자리가 넷째 자리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는 컴퓨터 BA2 플러스를 껐다가 켜도 소수점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팅은 Standard Algebraic Operating System, 즉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는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된다는 거 배우셨죠? 하지만 계산기가 그걸 제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second format에 갑니다. second 키와 decimal 키를 누름으로써 format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 화면은 데시멀 포인트인데 이미 저희가 4.0으로 바꿨죠. 상향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CHN 이라는 것이 뜨고 상단에는 세팅을 바꿀 수 있다. 세팅은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데시멀 포인트는 엔터라는 지시어가 보여지면서 숫자를 엔터 했었죠. 이 기능을 바꾸는 거는 숫자를 엔터하는 것이 아니고 세팅을 조정한다. 보시면 상단에 SET라고 쓰여져 있는 하나의 키가 보입니다. 예전에 엔터라는 수치를 엔터할 때 썼던 그 키와 동일한 키인데요. 지금은 엔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팅을 바꾸기 때문에 세컨드 키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세컨을 먼저 누르고 엔터 키, 즉 세팅 기능을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세팅이 CHN에서 AOS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AOS라 하면 파일에서 보시다시피 Algebraic Operating System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해볼까요? Second Compute, 퀴즈를 한다는 뜻이죠. 계산기를 껐다가 다시 켜고 Second Format에 가면 데시멀이 4.0으로 변경된 내용이 나오고요. 상향 화살표를 불면 연산의 방식도 Algebraic Operating System,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산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파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The above settings remained even if you turn off the calculator. If your battery dies or is replaced, however, you will need to redo the steps. It also is good to write your name and telephone number on a tiny slip of paper and place it in the calculator battery case, or use whiteout and write it on the case.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산기를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기 거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계산기가 바뀌어서 혼동이 발생하고 학생들 사이에 서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기가 있다면 자기 거를 표시해두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계산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보유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느 기간 동안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Rate of Return, ROR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계산은 Wealth at the ending 빼기 Wealth at the beginning, 즉 기말 자산에서 기초 자산을 빼고 그걸 처음에 투자했던 Wealth at beginning, 기초 자산으로 나누면 그게 홀딩 피리어드 리턴, 보유기간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invite $100 and receive $120 so that profit is $20. 즉 100불을 투자해서 120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익은 20불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20%가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average return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는 주가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즉 T0, T1, T2, 즉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고요. $100, $50, $100 이 각각의 값들은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각 시점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현금 흐름의 값들을 시점에 맞게 작성한, 그리고 이것이 어떤 타임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간격에 맞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자체를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임라인에서 T0에서 T1까지가 1구간, T1부터 T2까지가 2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피리어드 1에 대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구해보면 60-100, 즉 100불이 60줄이 됐기 때문에 40불의 손실이 났죠. 나누기 100, 즉 마이너스 40%의 손실이 첫 번째 구간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100 minus 60 over $60, 그래서 약 67%의 수익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40%와 67%의 값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흔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술평균 arithmetic average에 의하면 두 개의 값을 더하고 2로 나눈 약 13.34%가 답이 됩니다. 하지만 100불을 투자해서 비록 중간에 60불로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 할지라도 최종 시점에서는 다시 100을 회복해왔죠. 그렇다면 평균적인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을까요? 제 상식에는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났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은 0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arithmetic average는 그 값이 13.33% 또는 34%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산술평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금융에서 geometric average 또는 기하평균이라는 또 다른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위의 예에서 두 개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하평균을 계산하느냐, 1 더하기 첫 번째 구간의 홀딩 피리어드 리턴 곱하기 1 더하기
두 번째 구간에 holding period return을 곱하고 거기에 시기에 맞는 수의 승수의 루트를 취합니다. 왜 2냐? 두 개의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1을 함으로써 값을 계산하는데요. 값은 놀랍게도 0%가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식과 맞는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밑에서 일반적으로 라고 해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구하는 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기간 수익률을 몇 개의 기간이 있느냐로 나누고 그걸 다 더한 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보시다시피 1 더하기 각 구간의 보유기간 수익률들의 곱 그리고 그거에 적당한 승수의 루트를 취하죠. 기간이 n 기간이라고 한다면 n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략한 방식으로도 기하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wealth level at the ending을 wealth level at the beginning으로 나눠서 적정한 기간의 수에 맞는 n의 루트를 취하고요. 거기서 1을 빼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위에서 얘기한 100으로 시작해서 60을 거쳐 다시 자산가치가 10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100을 100으로 나누고 즉 1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루트를 스퀘어 루트 즉 n이 2이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 값은 1입니다. 100이 100이 됐으니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1을 빼면 답은 0%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기하 평균을 구할 때는 중간에 어떤 값이 되었느냐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첫 값과 마지막 회수 금액, 만기에서의 회수 금액 두 가지 값을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내는 방식이 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흥미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solve it with calculator, present value equal minus 48, future value equal 120, n equals 3, y/y equal question mark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계산기를 보시면 위로부터 세 번째 줄에 5개의 키가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n, y/y, pb, present value, payment, future value 이렇게 5개의 키입니다. 이렇게 5개의 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화폐의 시간 가치에 있어서 5개의 팩터를 의미합니다. 5개의 팩터는 문제에 있어서 time value of money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예제에 있어서도 present value, future value, and 넘버 period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missing value는 i/y 수익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payment는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0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즉 payment가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엔 이 5개의 버튼에 n에는 3이 들어가고 i/y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값이 될 것이고요. present value 주어져 있고요. payment는 주어져 있지 않나 0이라고 간주해도 되고요. future value는 1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먼저 켜고 데시멀이 4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이 값들을 넣어봅니다. 먼저 편의상 좌측부터 우측에 따라서 값을 입력함으로써 어떤 특정 값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4, 8 엔터하면 48이죠.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금 흐름의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걸 의미하고요. 플러스는 120이라고 쓰여져 있는 플러스는 입금된 캐시 인플로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계산기는 현금 흐름의 방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8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부호는 우측 하단에 있는 리셋라고 쓰여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반복하여 누름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마이너스, 다시 누르면 플러스, 다시 누르면 마이너스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값을 어떻게 present value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pb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마이너스 48.000이라는 값이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의 상단에 좌측을 향하고 있는 이 화살표와 같은 표시는 입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쉽죠? 그렇다면 120 future value를 넣어보겠습니다. 120이고요. future value 버튼은 우측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원하는 바처럼 future value는 120이라는 값을 입력했고요. 화살표가 좌측을 향하고 있어서 이것도 입력값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n입니다. n은 3이고요. number of period 3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부 일시적으로 클리어하는 경우에 이 모든 5개의 버튼에 다 0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먼트가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0이라는 값을 넣지 않아도 값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다면 0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n 입력했고요. present value, payment, future value 4개의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y가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하라 라는 명령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cpt, 즉 compute 라는 명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compute 라는 명령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값은 35.7209%입니다. 즉, 매 구간, 3개의 구간 동안 35.72%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48이라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3개의 기간이 지난 후에 120이라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뜻과 같게 됩니다. 자, 기억하셨나요? 단순히 계산기에 어떠한 식으로 입력하느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PB는 얼마다, N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 내가 48억을 지금 입금하고 120억을 출금하고 싶다. 만약에 3년 동안 이 돈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수익률은 얼마를 얻었다는 뜻인가?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